당신은 당신의 삶 속에서 투자로 만족하는가? 이 이야기는 만족한다면 더 만족스럽게 만들어줄 것이고, 만족하지 않는다면 더 좋은 삶을 만들어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 관리다. 우리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다. 10년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책을 썼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없다. 투자자가 고려해야 할 많은 것들이 있다. 하지만 진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위험이라는 것이다. 전문 투자자의 임무는 고객을 위해 위험을 통제하는 것이다. 임무는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보통 시장은 상승하고 보통 돈을 버는 것은 쉽기 때문이다. 도전은 위험을 통제하면서 동시에 돈을 버는 것이다. 돈을 벌 기회를 가지면서도 위험이 통제된 포트폴리오가 내 의견으로는 전문 투자자의 표시다. 미래 예측의 한계.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다른 누구보다 미래를 더 잘 볼 수 없다. 미래를 예측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투자 성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가 말했다. 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예측가들이 있다. 모르는 사람들과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진실은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투자란 미래를 위해 돈을 배치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마치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미래에 대한 자신의 견해에 기반해서 투자 결정을 내린다. 마크 트웨인이 더 잘 표현했다. 당신을 공경에 빠뜨리는 것은 당신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확실히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이 아닌 것이다. 이것은 극도로 중요하다. 만약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이 내가 틀릴 수도 있지만 또는 나는 모르지만으로 시작한다면 곤란에 빠질 가능성이 낮다. 곤란에 빠지는 방법은 당신이 정말로 미래에 무엇이 일어날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거대 경제 예측의 무용성. 우리 업계에서는 가끔 누군가가 특히 뛰어난 예측으로 유명해진다. 하지만 보통 그들은 그것을 반복할 수 없다는 것이 밝혀진다. 우리 업계는 한 번 연속으로 맞춘 것으로 유명해진 사람들로 가득하다. 세계의 위대한 투자자들을 보면 거의 아무도 거대 경제를 예측할 수 있어서 유명해지지 않았다. 경제, 시장, 통화, 금리 같은 큰 그림 요소들 말이다. 이것들은 매우 중요하고 모든 사람이 그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어 하지만 그들은 그냥 알 수 없다. 워런 버핏이 나에게 한 번 말했다. 정보가 바람직하려면 두 가지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중요해야 하고 알 수 있어야 한다. 거대 경제는 극도로 중요하지만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면 거대 경제에 기반해서 접근법을 만들려고 시도하는 것은 정말로 시간 낭비이거나 더 나쁘다. 무작위성의 엄청난 영향. 예측을 만들기 어려운 주요 이유 중 하나는 무작위성의 엄청난 영향이다. 우리는 종종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알지만 대신 다른 일이 일어난다. 불가능한 일들이 항상 일어나고 일어날 가능성이 극도로 높은 일들이 항상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정확히 2년 반 전인 2016년 11월로 돌아가 보자. 두 가지가 확실하다고 여겨졌다. 첫째,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으로 선출될 것이었다. 둘째, 만약 어떤 운명의 장난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이긴다면 시장이 붕괴할 것이었다. 대신 트럼프가 이겼고 시장은 곧바로 상승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그들이 미래에 무엇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을 확신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투자자들은 거대 미래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힘 안에 있는 일들을 하는 것으로 자신을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들에는 회사, 산업, 증권이라고 내가 부르는 알 수 있는 것들에 대한 통찰을 얻는 것이 포함된다. 이것들은 당신이 열심히 일하고 기술과 지혜를 갖는다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 수 있는 것들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것은 반대 또는 역순환적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미래를 알 수 없다면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우리는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모를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사이클에 대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해해야 한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에 기반해서 전술적 결정을 내림으로써 투자 결과를 개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더 공격적이어야 하는지 더 방어적이어야 하는지 말이다. 이런 결정들은 미래에 대한 추측에 기반해서 만들어질 필요가 없다. 현재에 대한 이해에 기반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 감정 통제의 중요성. 투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을 공경에 빠뜨리는 것은 미래를 보지 못하는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능력이다. 투자자들은 두려움과 탐욕, 낙관론과 비관론, 위험 허용과 위험 회피 사이에서 진자처럼 흔들린다. 보통 그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흔들린다.
일이 잘 되고 가격이 오를 때 따뜻해지고 일이 나쁘게 되고 가격이 떨어질 때 두려워한다. 우리는 반대를 하려고 시도하고 싶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순환적으로 행동한다. 그들은 사이클을 따라간다. 역순환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내 의견으로는 필수적이다. 강세장의 3단계. 45년 전에 누군가가 나에게 강세장의 3단계를 설명해 주었다. 이것을 이해한다면 당신은 거의 전문가가 될 준비가 된 것이다. 첫 번째 단계, 소수의 예외적으로 밝은 사람들만이 개선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때. 둘째 단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선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때. 셋째 단계, 모든 사람이 일이 영원히 더 좋아질 것이라고 믿을 때. 첫 번째 단계에서 산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나은 미래를 보지 못할 때, 자산 가격에 낙관론이 거의 포함되지 않을 때, 당신은 저렴하게 사고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산다면 모든 사람이 개선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때, 당신은 저렴하게 사지 못한다. 괜찮게 한다. 사이클을 따라간다. 하지만 세 번째 단계에서 산다면 모든 사람이 일이 영원히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할 때, 자산 가격이 많은 낙관론을 반영할 때, 당신은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상당한 손실을 겪을 준비를 한다. 반대 행동의 중요성. 극단에서 다른 사람들과 반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주로 틀렸기 때문이다. 일이 잘 될 때 일이 안전하다는 믿음이 있다. 실제로 그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위험이 없다는 믿음이다. 이것이 가격을 매우 높게 만들고 나쁜 경험의 무대를 설정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살 때 팔아야 하고 그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팔 때 사야 한다. 버핏이 평소처럼 잘 말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일을 덜 신중하게 수행할수록 우리는 자신의 일을 더 신중하게 수행해야 한다. 사이클이 존재하는 이유. 왜 사이클이 있는가? 이것은 정말 중요한 질문이다. 미국 GDP가 연평균 약 2% 성장한다면 왜 매년 그냥 2% 성장하지 않는가? 왜 때로는 3%, 때로는 1%, 때로는 4%, 때로는 경기 침체에서 마이너스인가? S&P 500은 평균 연간 약 10% 수익을 낸다. 거의 90년간 연간 거의 10%였다. 왜 매년 그냥 10%를 주지 않는가? 사실 역사를 보면 수익이 8%와 12% 사이에 있는 경우는 드물다. 보통 12%보다 훨씬 좋거나 8%보다 훨씬 나쁘다. 답은 간단하다. 경제나 시장의 긍정적 추세들이 결국 과도함에 이르고 그 과도함들이 스스로 수정되거나 수정된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만드는 과도함. 왜 우리에게 과도함이 있는가? 사람들의 개입 때문이다. 이것은 기계학이 아니다. 물리학이 아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매우 강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다.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위대한 물리학자가 말했다. 전자가 감정을 가졌다면 물리학은 훨씬 더 어려웠을 것이다. 우리가 이 방에 걸어 들어와서 전등 스위치를 켜면 전등이 켜진다. 매번 그렇다. 왜냐하면 전자들이 전등 스위치에서 전등 설비까지 매번 흘러가기 때문이다. 전자들은 오늘은 피곤하다고 절대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절대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 절대 파업하지 않는다. 항상 해야 할 일을 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내 의견으로는 해야 할 일을 드물게 한다. 특히 극단에서는 그렇다. 경제와 시장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사람들은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이클을 갖게 된다. 현재 우리의 위치. 내가 보기에 우리는 본질적 가치보다 어느 정도 위에 있다.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본질적 가치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한다. 뭔가가 고평가되었다는 사실이 그것이 내려갈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지난 사이클을 돌아보면 우리가 같은 지점에 있었던 마지막 시기에도 훨씬 더 높이 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조금 고평가되었다는 사실이 더 고평가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이런 추세들은 멈출 때까지 계속된다. 하지만 질문은 확률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다. 가격이 본질적 가치보다 위에 있을 때 우리가 하락보다는 상승을 가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은 사실이다. 확률은 우리에게 불리하다. 낮은 수익 세계에서의 투자. 오늘의 시장 상황을 보면 불확실성이 그 수와 수준 면에서 이례적이고 많은 자산 클래스의 전망 수익이 상대적으로 낮고 자산 가격이 충분한 것에서 과도한 것까지 범위에 있고 위험한 행동이 일반적이다. 이 네 가지의 핵심은 우리가 낮은 수익, 높은 위험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돈은 어딘가에 가야 한다. 선택지들.
낮은 수익 세계에서는 선택지들이 제한적이다. 첫째, 당신이 항상 하던 대로 투자하고 역사적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진실은 그것들이 거기에 없다는 것이다. 아무것도 예전에 수익을 냈던 것만큼 수익을 내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당신이 항상 하던 대로 투자하고 수익이 더 낮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다. 그것은 성숙하다. 어른스럽다. 재미있지는 않지만 진실이다. 셋째, 나쁜 시기를 준비하기 위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줄이고 훨씬 더 낮은 수익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것은 신중하다. 넷째, 현금으로 가서 매수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다. 문제는 몇 년을 기다리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다섯째, 높은 수익을 추구하여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더 위험한 일을 하면 더 높은 수익을 얻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여섯째, 특별한 틈새에 돈을 넣고 특별한 사람들과 투자하는 것이다. 내 의견으로는 이 중 어느 것도 완전히 만족스럽지 않다. 모두 문제가 있다. 하지만 이것들이 높은 위험, 낮은 수익 세계에 살 때 가진 모든 선택지다. 마지막 조언. 현재 적절한 것들은 둘째, 셋째, 여섯째의 조합이다. 다섯째는 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공격적이 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의 만트라는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가라였다. 일이 너무 나빠서 무서워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아야 할, 투자하지 않아야 할 정도는 아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오늘 완전히 투자되어 있지만 조심스럽게다.